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매스웍스의 한승구 과장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이더 신호 처리 분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한 8년 정도 안테나 그다음에 무선 채널 추정 개발,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셀프 오르가나이즈 네트워크 개발 등을 맡았고요. 매스웍스에서는 이제 안테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다음에 뭐 병렬 처리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한재훈입니다. 저는 현재 매스웍스에서 제어 시스템 설계,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의 응용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차량 동력학과 에너지 소모의 해석과 개석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고, 직전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뮬링크 모델과 이제 시험을 활용한 제어기 캘리브레이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는 라이브 데모를 진행을 할 것이라서 지금 시뮬링크 모델을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 뭔가 음성을 처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모델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모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소개받은 것처럼 이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스마트 스피커의 시뮬링크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 스피커라 하시면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뭐 구글 홈, 뭐 아마존 알렉사, 뭐 카카오 미니, 네이버 웨이브였나요? 네,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피커라면 일반적인 스피커랑 다르게 그 사람의 음성 명령을 이제 인식을 해서 어떤 원하는 동작을 이제 수행해주는 그런 스피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모델도 사람의 음성 명령을 이제 명령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뭐 이퀄라이저가 포함된 당연히 이제 스피커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그 매스웍스 홈페이지에서 기본 데모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매스웍스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잠시만요. 스마트 스피커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할 수 있어.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와이파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 블루투스. 그냥 호엑스가 쓰셔도 돼요. 프리 와이파이를 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풀린 것 같습니다. 역시 라이브 데모는 힘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제 써보시죠. 와이파이가 상당히 느리네요.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모델 스마트 스피커 인 시뮬링크라는 이제 항목이 떴죠. 클릭을 해보시면 방금 보고 계신 요 모델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카피 커맨드를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매트랩 그 명령창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시뮬링크 모델을 바로 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스웍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안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픈 이그젬플에다가 커맨드 치시면은 바로 이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뮬링크 모델로 돌아와서요. 한재원 과장님, 이거 실제로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를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양산 개발이 아닌 거다 보니 오인식이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지금 컴파일 중이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고우라고 했을 때 소리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고우하고 스탑이라고 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 이 스코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고우의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로 다가갈수록 인식이 잘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고우라고 했을 때 이제 고우가 인식이 돼서 노래가 시작이 됐고, 스탑이라고 했을 때 이제 스탑이 인식이 돼서 스탑이 됐다가 이제 고우라고 해서 다시 실행이 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실행이 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음성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음파 데이터가 이건 시간에 따른 축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친숙한 이 딱 음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스코프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음성 데이터, 시간에 대한 음성 데이터를 이제 퓨리 해석을 해서 이 주파수 해석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모델들에서 함수들이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 프로그램의 거시적인 이 워크플로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모델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그 사각형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오디오 인풋 패스, 두 번째는 아래쪽에 오디오 아웃풋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디바이스 앤 스코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디오 인풋 패스는 사용자의 음성 신호를 다음과 같은 스피치 커맨드, 즉 음성 명령으로 인식을 해내는 그런 블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어쿠스틱 빔포머라든지 그다음에 액티브 에코 캔슬링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디오 아웃풋 패스는 여기서 인식한 스피치 커맨드를 바탕으로 이런 스테이트 머신에서 그 스피커의 상태를 제어하는 블락입니다. 그리고 상태 제어에서 나온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스피커의 그 기능 제어하는 블락에서 여러 가지 뭐 볼륨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음악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하는 이런 제어 기능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락 안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안에 세부 시스템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퀄라이저 블락인데 이렇게 구현이 잘 되어 있죠. 시뮬링크의 장점으로 이렇게 GUI 기반으로 복잡한 이퀄라이저 시스템을 이렇게 간단하게 블락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디오 디바이스 앤 스코프 블락인데요. 실제로 이제 스피커 제어를 받아서 스피커의 음성을 재생하는 블락이 있고요. 아까 두 개 보셨던 이 그 모델의 검증을 위한 스코프가 같이 있는 그런 블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디바이스 앤 스코프는 네. 근데 지금 여기 오디오 인풋 패스 부분을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아까 시연할 때는 이 마이크에서 내는 소리를 직접 들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무엇이고 이제 어떤 기능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풋을 두 가지로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보셨듯이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직접 명령을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 패스고요. 여기 보시면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블락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마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처음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헬프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이 그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은 어떠한 그 종류의 것들인지, 각 파라미터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어떤 레인지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디오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시뮬링크 블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방금 보셨듯이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음성명을 직접 내리게 되면은 다른 거에 관계없이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에서 현재 나의 음성 명령이 얼마나 잘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 블럭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마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미리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요거를 인풋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스마트 스피커의 원래 구동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각종 노이즈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보시는 스트리트 노이즈도 같이 인풋으로 합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탁기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요것도 같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빔포머 블락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피커가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스피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어디에서 명령 내릴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스피커는 그 사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그 어쿠스틱 빔포머의 앰플리튜드나 페이즈를 조절해서 그쪽 방향으로 빔을 틀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락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빔포머의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제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랩 코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간단한 코드인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왼쪽 그림은 저희가 페이지드 어레이 시스템 툴박스에서 제공되는 유니폼 서큘러 어레이의 그 어레이 안테나 어레이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 총 7개가 있고 방금 보셨던 그 블락의 화면과 똑같이 되어 있죠. 이것의 레이아웃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 레이아웃에서 이 3D 디렉티비티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레이아웃과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은 그 레이아웃의 수직 방향으로 더 높은 이제 패턴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마치 그 지향성 마이크의 방향을 사용자의 입 쪽으로 트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뮬링크 블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쿠스틱 빔포머가 끝나면 다음에 들어간 것은 액티브 노이즈 에코 캔슬링 블락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어쿠스틱 에코 캔슬링이 이제 가지는 의의를 왜 있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딱 한 문장으로 정의 드리면은 이 뒤에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이 소리를 좀 더 이제 필요한 소리로 좀 걸러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만약에 방이 여기는 커서 에코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좀 작은 방에서는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은 그게 이제 벽을 치고 다시 여기 마이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야 되는 소리는 이 스피커 스스로가 낸 소리는 최대한 캔슬링이 되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입력한 소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소리 중에서 딱 이 스스로 내는 소리만 이제 캔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이 모든 게 합쳐진 음성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합쳐진 음성에서 딱 이제 이것만 제거가 돼서 필터링이 된 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제거가 되는 음성은 여기 지금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플레이백 오디오, 즉 이 스피커에서 내고 있는 이 음악 소리를 딱 그것만 골라가지고 캔슬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1번 블럭에서부터 입력에서부터 오고 있고요. 1번 입력을 보면은 이제 피드백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피드백의 이 출처를 보면은 여기 스피커 모델에서 지금 나오는 스피커 스스로가 내는 소리만 캔슬링을 해가지고 이제 음성 인식률을 이제 높이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소리를 방금까지는 저희가 여기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쿠스틱 빔포머에서 만드는 소리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안에서는 이 노이즈가 조금 더 크게 제대로 이제 섞여 있고 그리고 지금 어쿠스틱 빔포머 이 스피커에 드는 음악 소리가 좀 더 확실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섞여 있어야 이 에코 캔슬링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옵션은 지금 어쿠스틱 빔포머의 출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스위치도 좀 위에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스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방 안에 나오는 소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피커 모델에서 나오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스피커 모델에서 나오는 소리와 노이즈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여기로 즉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가 듣고 있는 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에코 캔슬링 활성화를 시켜서 얼마나 이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소리에 에코가 잘 캔슬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위치 설정은 다 마쳤고 이 AC를 지금 이제 이미 디세이블이 되어 있네요. 또 일단 아무 소리를 안 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크게 듣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 세탁기 노이즈하고 그 길의 노이즈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리를 만약 음성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추가가 돼서 이제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탑 이렇게 고르면 네, 이런 소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저희는 그러면은 go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레코그나이저 입력을 시켜서 음악을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Go. 지금 여기 보이시면 지금 go가 인식이 돼서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음악이 저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도 저희가 듣는 이 큰 음악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에코 캔슬레이션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up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라고 해도 지금 원래는 1로 인식이 잘 되다가 지금 0.6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할 때마다 거의 인식이 안 됩니다. 이 큰 음악 소리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런데요. 몇 번 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AC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음악이 꺼진 게 아닌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로 들어가는 소리에는 이제 음악이 캔슬링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승구 부장님께서 이 지금까지 보이스 커맨드 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이스 커맨드가 이제 스피치 커맨드로 되는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 캔슬링까지 끝난 음성 신호는 다음과 같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 블락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블락은 그 매트랩에서 또 기본 제공하는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음성 신호를 총 12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죠. 그 딥러닝에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 12개의 클래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사람,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현재의 명령이 어떠한 확률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출력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지금 이 함수도 매트랩에서 제공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이미 기 트레이닝이 완료된 함수들을 가져와서 음성 신호를 추론해서 결과로 내보내 주는데요. 그러면 음성 신호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한번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스피커 예제랑 마찬가지로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의 그 모델 학습도 매트랩의 예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있고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각각 잘 구분을 해서 인풋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음성 신호를 이제 그대로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떤 신호 처리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서 넣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면 음성의 1D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2D 이미지화 시켜서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건데요. 딥러닝 네트워크 설계는 이미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GUI 기반으로 하나씩 붙여서 직접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드 기반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의 설계가 끝나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GUI 화면으로 현재 학습의 진척도와 뭐 여러 가지 끝나는 크리테리아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어떤 확률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비주얼라이즈해서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음성 데이터 소스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예제를 응용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 음성인식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나온 이 데이터는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블락으로 들어가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스 블락은 다음과 같이 매트랩의 함수입니다. 이건 유저가 직접 작성한 함수인데요. 아까 같이 12개의 이제 함수로 결과로 나왔으면 그 중에서 실제로 스피치 커맨드로 실제 변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우리가 결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업이 51%, 다운이 49%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맥스 값으로 명령을 설정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레솔드를 0.8로 정해서 그 이상의 확률로 들어온 스피치 명령을 실제 명령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락의 경우는 이 스피치 커맨드 레콘의 블락의 경우는 시뮬링크의 기본 블락을 쓴 게 아니고 둘 다 외부의 함수를 가져다가 블락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뭐 꼭 지금 매트랩 함수지만 뭐 C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썬 코드라든지 어쨌든 이미 갖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된 코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뮬링크 블락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래쪽은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제 제어 블락인데요. 스테이트 플로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어 전문가이신 한재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아웃풋 패스 관련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스피커 아웃풋 프로세싱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은 트리거링하는 이제 이네이블 스위치 입력이고요. 그래서 이 입력 값이 1이 들어오면은 이 전체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1이 들어오지 않고 뭐 0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실행이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여기 사전에 녹화된 이 기타 소리가 이퀄라이저를 거친 다음에 볼륨 값하고 곱해져서 밖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볼륨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링 되는 것과 볼륨 값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리거링 시그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위에서 스피치 커맨드 레코그나이저를 거쳐서 인식된 스피치 커맨드가 여기 스테이트 플로우로 들어왔을 때 이 스피치 커맨드가 go라고 인식이 되면은 이제 플레이라는 상태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enable 스위치가 1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스피치 커맨드가 stop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이 플레이에서 오프로 가면서 그 enable 스위치가 이제 0으로 바뀌면서 기타 소리가 끊기게 되는 그런 원리이고요. 이 볼륨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뮬레이션 시작했을 때는 스테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up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이쪽 상태로 천이가 되면서 볼륨이 하나가 증가를 했다가 40번의 타임 스텝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운이 인식이 되면은 하나 감소시켰다가 똑같이 40번의 타임 스탑을 거쳐서 이제 이 스테디로 돌아오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매트랩 코드로 제어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스테이트 플로우 블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상태 천이 로직이 이렇게 간단하면은 사실 굳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기반의 맥스틸랩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시뮬링크 블럭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상태가 많고 이 천이 하는 로직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 잠깐 스테이트 플로우가 무엇이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트 플로우를 왜 쓰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상태 천이의 이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머신을 그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는 형태의 그림을 거의 그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옮겨 그리면 되고 이게 그냥 그림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행이 되고 코드 생성까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행이 되는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3D 애니메이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디버깅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어떠한 스테이트 머신을 스테이트 플로우로 만들었을 때와 매트랩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C 코드로 봤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간단한 스테이트 플로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시뮬링크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else, if else, 그러니까 if else, 이제 els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뮬링크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C 코드로 하게 되면은 대략 50줄 정도의 코드로 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아까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꼭 써야 되는 그 의미가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확장이 돼서 이제 원래 로직에 조건 하나 추가를 해서 시스템끼리 백업하기 위해 동일한 로직이 다수로 필요한 경우 좀 한눈에 보기에도 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거를 만약에 매트랩이나 C 코드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1000줄이 넘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if문과 스위치 구문이 필요하고 이제 과거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력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코드가 돌아가는 중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상태 천이 로직이 복잡해지게 되면은 매트랩이나 C 코드를 통해서 아니면 시뮬링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이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데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았는데 이 가장 최외곽 레벨에서는 사실 블럭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 않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좀 많아지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요. 시뮬링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블럭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데모 코드는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매트랩, 그 다음에 시뮬링크, 뭐 스테이트 플로우, 딥러닝 등등 기본적인 블록들을 조합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각자의 그 코드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이제 모델을 설계할 때는 각 그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자기 블록을 만든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가 그 블록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쉽게 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저는 그 경력을 말씀드릴 때 아셨겠지만 이제 주로 시그널 프로세싱 쪽을
오래 해왔고 시뮬링크에는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뮬링크를 사용하는 어떤 또 저희 장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게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그래피컬하게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모듈들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냥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똑같은 데서 쓸 때, 사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AC나 이런 것들도 원래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를 이 데모 개발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시뮬레이션에 되는 시뮬레이터이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사양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모델 기반 설계를 했을 때 사양서를 직접 다큐멘테이션 하지 않고 이 시뮬링크 모델을 보고서를 생성을 해서 이 그림을 기반으로 사양서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이 중간중간에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 세 개의 스코프가 이 시뮬레이션 중간중간에 현재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스코프로 실시간으로 개발자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디버깅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환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시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중간중간에 입력을 실시간으로 바꿔가며 마치 이제 게임을 하듯이 바꿔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디버깅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뮬링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 기능이 하나하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CI/CD도 가능한데요. 이 시뮬링크 NVIDIA의 CI/CD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 유성재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해주신 장점 중에는 이제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입장으로서 실행 가능한 사양서라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사양서가 이제 보통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